1754년 8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의 아들인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과 그의 비 작센의 마리 조제프 사이에 차남이 태어났으니 베리 공작의 자귀를 받은 그의 이름은 바로 루이 오게스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루이는 생애 초반에 큰 슬픔을 연달아 겪었으니 먼저 그가 7살 때 그의 유일한 윗형제인 왕세존 루이 조제프 자비에가 암으로 사망했고 3년 뒤 그가 10살 때는 아버지인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이 죽은 것인데요. 부친의 사후 2년 뒤에는 어머니 마리 조제프마저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남겨진 루이는 졸지에 할아버지 루이 15세의 뒤를 이어 왕세손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는 루이의 유년기 때 일어난 7년 전쟁을 계기로 수백 년간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파격적인 동맹을 맺은 상태였는데요. 전으로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한 두 나라는 나아가 이를 위한 부르봉 합스부르크 양 가문의 대대적인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1770년 16살이 된 루이 역시 이 결혼 동맹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인 1살 연하의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하였는데요. 그녀가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로서 프랑스 구제도와 최후의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환대를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곧 왕비가 될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프랑스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술수를 쓰지 않을까 의심한 것이었는데요. 마리는 사실 정치에 관심도 특별한 야심도 없었기에 이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으나 이러한 그녀의 실제 모습과 달리 오스트리아 출신 왕자비에 대한 정치권을 넘어선 세간의 편견은 왕비 등극 초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를 끝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루이는 아내를 존중했기에 둘은 금슬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단 의아스럽게도 두 사람이 결혼하고도 어느 한쪽의 특별한 사정 때문인지 오랫도록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녀 또한 갖지 못했으니 이것은 또다시 무수히 많은 소문들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사실 루이가 오래도록 관계를 하지 못한 것은 진성포경이라는 성기능 장애, 즉 육체적 결함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도 이미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루이가 두려움 때문인지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7년 넘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 탓인지 호색한적 면모를 보인 지난 루이 14세, 루이 15세와 달리 루이는 정부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성적 쾌락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정부를 두지 않고 아내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관점으로는 순애보적 사랑으로 비춰지며 훌륭하게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 이처럼 성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국민들로부터 비호감을 사는 부정적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 여론의 특성상 국왕의 정부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루이에게 정부가 없다는 사실이 마리로 하여금 그들의 대타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이러한 모임 속에서 피어난 마리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은 점점 불어나 끝내 전국을 강타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의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내부적 사정과 관계없이 후계자 생산이라는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마리에게도 큰 고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던 루이는 본래 조부 루이 15세가 정부인 퐁파두르 부인을 위해 지어놓은 한 작고 아담한 궁전을 마리에게 선물하게 되는데요. 이 궁전이 바로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격으로 여겨지게 되는 트리아논 궁전이었으니 마리는 이곳을 사치스러운 베르사유 궁전과는 전혀 다른 전원적인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꾸미는 등 눈길이 많은 베르사유 궁정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에 갇혀 자신만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루이의 이처럼 늦은 후계자 생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했는데요. 루이의 남동생들로 훗날 루이 18세가 되는 프로방스 백작 루이와 샤를 10세가 되는 아르투아 백작 샤를, 그리고 루이 필리프를 낳게 되는 제2왕족인 오를레안가는 루이가 직계자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찬찬히 세력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훗날 대혁명 당시 왕실이 똘똘 뭉치기는커녕 이권 다툼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한편 마리의 오빠이자 오스트리아의 황제인 요제프 2세는 마리와 루이 두 부부가 갖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동생을 걱정하면서 직접 변장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까지 매제인 루이에게 수술받을 것을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요제프 2세의 설득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인지 루이는 마침내 수술을 받았고 드디어 부부관계를 제대로 갖기 시작했고 임신을 거쳐 마침내 결혼 8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는 비록 왕자가 아닌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공주였으나 이후 3년 뒤에는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던 왕세자 루이 조제프가 태어났고, 이후로도 차남 루이 샤를, 차녀 소피 엘렌이 연이어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이남 이녀의 듬직한 자녀들을 갖게 된 루이와 마리는 마침내 국가와 왕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한편 첫 자녀인 마리 테레즈가 태어나기 4년 전인 1774년으로 돌아가 루이의 조부이자 무려 60년간 프랑스를 통치해온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가 마침내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왕세손인 20살의 루이가 마침내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그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으로서 훗날 대혁명을 초래함으로 유럽의 전제왕정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되는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5세의 손자로 태어나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졸지의 후계자가 되었고, 마침내 프랑스의 왕자를 거머쥔 루이 16세, 그리고 사상 초유의 오랜 적국 출신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한편 그들이 떠맡은 나라는 그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빚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루이 16세는 즉위 직후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으니, 험난해 보이는 그의 앞길에는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실이 아닌 낭만 속에 살아가며 혁명을 초래한 프랑스 최후의 절대군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